북한에서 살다 온 탈북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북한 정권의 땅굴 파기 기술. 사실상 북한 전역을 요새화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북한 곳곳에 갱도를 파놓은 북한. 자, 지금 현재 한미 전문가들이 긴급하게 김정은의 대남 침투 땅굴 급 이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군이 북한의 땅굴 또 있다라며 대대적으로 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땅굴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전문가들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땅굴을 통해 기습 공격을 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라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앞둔 지난 6월 3일 유엔군 사령부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옛 트위터 X에 북한군 땅굴 사진 2장을 게재했습니다. 특히 아직 발견되지 않은 땅굴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엔사는 땅굴 탐지를 위한 65 사업, 65 프로젝트를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유엔사가 공개한 사진은 경기도 연천 고랑포 북동쪽 8km 지점인 군사분계선 남방 약 1.2km 지점에서 발견된 북한의 제1 땅굴입니다. 너비 0.9m, 높이 1.2m, 깊이 지하 45m, 길이 약 3.5km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1시간에 1개 연대의 무장 병력이 통과할 수 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후 1975년 3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된 제2 땅굴, 1978년 10월 판문점 남쪽 4km 지점에서 발견된 제3 땅굴, 1990년 3월 강원도 양구 북동쪽 26km 지점에서 발견된 제4 땅굴까지 총 4개의 북한군 남침용 땅굴이 발견됐습니다. 제2 땅굴 발견 직후 미 중앙정보국 CIA가 작성한 기밀 문서에는 북한의 군사 능력과 대남 의도에 따르면 당시 CIA는 땅굴은 특수부대와 게릴라의 남하를 용이하게 하고 남한 내 체제 전복 요원 침투와 반체제 세력 지원을 위한 또 다른 경로로 제공하는 데 사용됐을 수 있다라며 땅굴을 통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면 북한은 공격에서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미 중앙정보국 보고서는 기밀 문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침용 땅굴을 파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71년 9월로 김일성이 1개의 땅굴은 10개의 핵폭탄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힌 이른바 9.25 교시를 내린 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같은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북한군은 155마일 휴전선을 따라 각 군단별로 땅굴 굴착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발견된 땅굴은 4개에 불과하지만 북한이 굴착을 시도한 땅굴은 2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사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땅굴이 더 있을 것이라고 한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한미 양국 전문가들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서 드러난 것처럼 세계 최대 규모인 20만 명의 특수부대를 보유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은 매우 위협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정규전과 더불어 땅굴을 통해 한국 후방 지역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비정규전을 함께 수행하는 배합 전술을 구사할 경우 방어와 응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예비역 육군 중장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군사 전략을 우리가 보통 배합전술, 배합전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통합해서 구사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북한이 특수 작전군을 20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또 별도의 군정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굴을 이용해서 정규군이 넘어오기보다는 특수작전군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그 인원들을 후방으로 침투를 시켜서 후방을 교란하고 주요 기지를 폭파하고 요인을 암살하고 이런 식으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용도로 땅굴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가 땅굴을 통해 기습적으로 최전방 후미로 침투해 지휘부와 통신 및 감시 설비와 정찰 기지 등을 무력화할 경우 전후방 모두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사실 전통적인 포병은 땅굴을 통과하지 못한다라며 반면 휴대용 대전차 무기인 RPG-7이나 지대공 미사일 등 특수 부대원들이 사용하는 소형 무기는 확실히 땅굴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대남 공격을 한다면 특수부대를 동원해 땅굴을 통해 공격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최고의 독보적인 지하시설 건축 기술을 보유한 북한의 땅굴은 하마스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북한의 기술에 대해 비행기가 지하 터널에서 지상으로 나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땅굴은 하마스가 판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한된 크기이지만 소형 지프차 크기의 차량까지도 이동이 가능해서 그 상당한 전력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과거에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군 당국은 이 서울에서 불과 44km 떨어진 제3 땅굴의 전술 능력에 대해 시간당 3만 명의 병력과 야포 등이 투입될 수 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3만 명이란 숫자는 과대평가됐다고 지적을 하면서도 북한은 적은 수의 특수부대 침투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다른 땅굴이 더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북한의 땅굴은 확실히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북한군은 한국군 군복을 입고 최전방 지역 후미로 침투해 혼란을 야기하고 방어선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정보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의 땅굴은 확실히 도전 과제이며 한미연합사령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한미 양국이 북한의 땅굴을 통한 기습 공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남한을 공격할 때
북한 인민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땅굴이 북한 전력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한 땅굴은 무시할 수 없다라며 경계를 늦추지 말고 계속 탐지해 땅굴을 통한 기습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하 교전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미 군사 전문 매체인 밀리터리닷컴은 지난 2018년 6월 미 육군이 지하 시설에서의 전투력 배양을 위해 5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해 총 31개 전투여단 가운데 26개 여단에 대해 지하 전투훈련과 장비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캠프 KC 주둔 병력도 이미 지하 교전 훈련을 마쳤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군은 지하에서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며 북한에는 1만 1,000개 이상의 지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상당수가 무기와 운반 수단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 양국은 이러한 시설들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자를 확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북한군이 땅굴을 통해 기습 공격을 감행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땅굴을 통해 기습 공격을 한다면 한국이 보복에 나서고 그 주요 타켓은 김정은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생존이 김정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적어도 핵무력을 완성하지 못한 현재로서는 김정은이 그런 공격을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군은 기존에 발견한 4개의 땅굴 외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제5 땅굴 발견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로 땅굴을 파는지 감시하기 위해 낡은 장비들을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장비로 교체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군은 분명히 새로운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있을 것이다 라며 이 향후 땅굴 탐지에 대한 노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종합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전부터 북한의 제5 땅굴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며 수원에서도 또 파주에서도 또 강원도 모처에서도 많은 애국 우파분들이 이런 북한의 새로운 남침용 땅굴에 대한 의혹들과 또 그 증거들을 계속해서 확산시켰었죠. 자, 어쨌든 우리가 북한의 이 남침용 땅굴에 대해 또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괴 김정은이가 땅굴을 통해 남침을 할 계획이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김정은 아닙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북한 황해북도 평산에는 북괴 김정은이가 핵 개발을 하기 위해 캐내는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정광을 재련하는 공장이 있죠. 북괴 김정은이가 해외에 우라늄 정광을 팔아먹기 위해 이 정치범 수용소를 새롭게 만든 것이 바로 평산 정치범 수용소 아니겠습니까? 지금 충격 사태에 한마디로 평산 정치범 수용소 대형 사고에 수만 명의 수인들 초토화됐다라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자본주의죠. 북괴 김정은과 요 김여정의 뱀대가리만 딱 치면은 이미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이 소식은 황해북도 알소식통과 평양 알소식통 두 소식통의 소식을 합쳐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현재 황해북도 평산 정치범 수용소 대형 사고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정성산 감독 선생도 알다시피 2021년 북괴 김정은이가 해외에 우라늄 정광을 팔아먹기 위해 평산 지역에 새로운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평산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는 오로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국가 보위성이 관리하며 또한 우라늄을 캐고 거기서 재련을 하며 이 우라늄 정광 일부는 해외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평산에 있는 우라늄 채취를 위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원은 많게는 18,000명에서 적게는 18,000명에서 26,000명까지라고 추정이 됩니다. 2021년도 5월달인가로 기억을 합니다만 당시에 평산 지역을 봉쇄하고 대대적으로 정치범 수용소를 김정은이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정치범 수용소를 2021년도에 2달 만에 뚝딱 하고 만들어냈지요. 사회안전성 다른 정치범 수용소에 있던 수감자들과 또 국가보위성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수인들을 합쳐난 인원이 얼추 약 2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일반 주민들이 또 일반 광산 노동자들이 꺼리는 우라늄 재련 또 우라늄 정광 채취 등 김정은의 이 우라늄 채취의 최일선에 있으며 이들은 아무런 보호 장구도 없이 오로지 곡괭이와 또 밀차로만 또 배낭으로 정광을 캐고 재련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북한의 평산 정치범 수용소는 바깥에는 무장 기동대, 사회안전성 무장 기동대가 바깥에는 정비를 하고 있고 이 안에는 국가 보위성이 관리를 하는 구역도 있고 또한 이쪽 정치범 수용소 관리동 쪽에는 사회안전성 애들이 관리를 하는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평산 알소식통은 현재 북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정치범 수용소 수인들이 캐내는 정광, 우라늄 정광들은 이란이나 시리아, 카타르, 이집트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이 우라늄 정광이 원석 자체로 이 이란이나 시리아, 카타르, 이집트 등으로 이 밀수출된다라고 강조한 부분은 평양의 알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여기에 정치범 수용소 수인들이 캔 우라늄 원석을 중국에다가도 팔아먹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정치범 수용소 수인들이 캐내는 우라늄 원석과 정광 또 재련된 부분도 대대적으로 밀 수출하고 있는 소식은 매우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평산에 새로운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우라늄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을 2021년도에 평산의 알소식통도 전달해 왔고 이번에도 새로운 소식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자, 지금 이런 수용시설이 있고 수용시설은 매우 열악합니다. 26,000명이라고도 하지만 2만 명대 또 16,000명대라고 하지만 중간 인원은 정치범 인원들이 약 2만 명 정도. 이 2만 명의 정치범들이 하루에 무려 20시간씩 평산 우라늄 갱도 안에 들어가서 우라늄 정광을 캐가지고 배낭에 메고 나오고 또
휴식 시간도 없이 하루에 20시간 이상 오로지 우라늄 캐는데 동원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우라늄 안에서 캐는 정치범 수인들 5명 작업을 하면 여기에 국가 보위성 완전 무장한 국가 보위성 보위원들이 완전히 방화복으로 무장을 하고 얘네들을 감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라늄 원석을 캐는 정치범 수용소 수인들은 아무런 방화복도 없이 하루에 20시간 이상 오로지 우라늄 원석을 캐내는 기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루에 주는 식량은 소금물에 삶은 옥수수 20알, 소금으로 삶은 옥수수 20알이나 또한 가끔씩은 옥수수 20개에 콩 5알, 총 25알 정도 공급해 준다는 게 내부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이러한 평산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 열악한 속에서 우라늄 광석을 채굴하는 과정에 이미 방사능에 피폭되었다라고 평산의 알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평산 정치범 수용소에서 우라늄 종강을 캐내는 수만 명의 정치범들은 이미 방사능에 피폭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또한 이들이 20시간 이상 작업을 하고 쉬는 휴식동을 보면 한마디로 6.25 전쟁 당시에 난민들이 사용하던 것처럼 거적대기와 가마니 떼기 또 한심한 누더기 같은 거를 나무에 엮어서 한마디로 충격적인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국가 보위원 애들이 뭐라고 부르나 여기서 우라늄 원석을 캐내는 정치범들을 사람이라고 공민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욕은 기본이고 또 이 강아지, 개를 뜻하는 말로 한마디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으며 오로지 김정은의 외화보리와 핵개발을 위한 우라늄 원석을 캐는 기계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 전에 평양의 알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 이 방사능에 피폭된 정치범들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최소한 600명 이상이 죽어나갔는데 그 죽어나간 병명이 귀신병이라고 합니다. 작년도에도 350명, 올해는 600명 정도가 죽어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충격적인 소식은 바로 평산 우라늄 광산 총 8개 갱이 있는데 이번에 8개 갱에서 총 3개 갱을 새롭게 뚫었는데 그 새롭게 갱을 뚫다가 제대로 장비도 없이 뚫다가 사고가 터졌는데 이 대형 사고가 한 번에 와라락 불이 무너지면서 최소한 200명에서 많게는 300명 정도가 그 갱에서 목숨을 잃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대형 사고가 터진 것이 밤 10시쯤인데 이때 그 감시하던 보위원들이 급하게 상부에 보고를 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했지만 이미 국가보위성 산하에 있는 이 핵심 간부들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평산 수용소에 있는 보위원들이 다급하게 움직였지만 끝내 250명에서 약 300명 정도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다 생을 포기하고 목숨을 잃었다라고 알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인가 중앙에서 국가보위성에서 간부들이 내려와서 수만 명의 정치범 수인들 하나하나 불러놓고 그것을 시체들을 빼내오고 있는데 이 처참한 모습에
한 수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자 다른 수인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10대 명의 정치범들이 통곡하듯이 눈물을 흘리자 선생님, 보위원들이 총을 꺼내면서 공포탄을 빵 쏘더니 너희들 눈물 흘리는 새끼들 다, 눈물 흘리는 자들 다 나오라 하더니 눈물 흘리는 자들 나오니까,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나오니까 옆에 있던 보위원들 시켜가지고 몽둥이로 너희가 왜 울어? 왜 우는 거야? 하면서 몽둥이로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국가보위성 R 소식통도 이 소식을 평양에 전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이 상황에 빨리 그렇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빨리 수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다 작업에 투입시켜 라고 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로 묻힌 수백 명의 정치범 수인들은 거의 열흘 동안 구조를 못하고 열흘이 지난 이후에야 국가보위성에서 중장비가 들어와서 그 중장비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듯이, 버럭과 함께 쓸어버리듯이 내왔는데 정말 충격 상황이었다라고 평양의 R 소식통이 국가보위성의 R 소식통의 인용을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제가 이분이 이제 더 충격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차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입니다. 이게 북한입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저 북괴 김정은 멸망,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